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케이블 방송에 좀 나가게 돼가지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졌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이랑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영상 업로드를 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계속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은 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급하신 분들은 뭐 이 아래에 카톡 번호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 거고요. 일단 뭐 두산 엘러빌리티 먼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산에서의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 지분 매각 이후에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는 것들은 두산 입장에서는 수혜다,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재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매각을 했던 그런 것들이랑 좀 별개로,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고점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유효하게, 두산이 지분을 매각을 해서 추세를 꺼트려 버렸고, 추세를 꺼트리면서 차트 자체도 많이 무너졌고요. 차트도 많이 무너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사실 지금 당장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이전처럼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짝 부재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두산이 지분을 매각을 했던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가 차익 실현 흐름들이 같이 좀 나와주고 있다. 자, 일단은 19,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원전이 그린 에너지냐, 전쟁 시 최악의 화약고다, 자포리카 원전 불장난, 우크라이나가 불법으로, 뭐 불법인지 뭐 이게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전을 좀 점거를 한 상황들이에요. 전쟁 중에 이런 뭐 원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독일 총리는 일단은 탈원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을 좀 늘리겠다, 뭐 이렇게 유럽 같은 유럽 내에서도 국가들마다 원전에 대한 방향성은 좀 계속 달리 가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 탈원전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원전 쪽으로 다시 틀어볼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전기 요금을 좀 빠르게 낮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원전을 좀 제외를 한다라고 했던 것들이, 독일은 아직까지 탈원전을 계속 하기로 고집을 좀 피우고 있는 상황들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쁜 소식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전에도 보조금을 제공을 한다. 자, 그럼 우리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수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미국에 공장이 있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뉴스케일이 있고 다양한 그런 산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뉴스케일로 인한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쪽에서도 보조금 수혜를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원전 같은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원전을 생산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죠. 미국에서 원전을 생산해 가지고 뭐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서 또 설치를 해주고, 이거는 그 나라에 가서 건설을 해야 되는 거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 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소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세액 공제 형식으로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서 수혜를,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들, 여기 또 다른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테라파워, 뭐 다른 기업들도 계속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전 수출 강국으로 한수원 해외 원전 사업 수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를 또 하겠다. 뭐 체코, 폴란드, 뭐 이집트, 뭐 다양한 국가들이 좀 원전 수주를 좀 받는 것들,
이집트는 소식이 좀 나왔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전 산업은 장기적인 산업이긴 합니다. 우리 사실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공장에 이제 건설이 좀 진행이 되고, 이 건설이 매출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시차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가 좀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일부터 해서 9월 1일부터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요인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다. 근데 이거를 두산에서 지분을 좀 내려놓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이런 것들 지금 뭐 출발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행렬이 이어졌고, 물론 시장 자체에도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죠. 시장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도 물론 영향이 좀 있었긴 하겠지만 뭐 안 떨어진 종목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장중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가도 이쯤 되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점을 좀 잡아보자라고 하면은 이 바닥권이 어디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 17,500원대가 저는 단기적인 이 하단, 좀 영향이 그렇게 큰 폭의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17,500원대까지는 조정을 받고 여기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추석 연휴도 예정되어 있었고,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떤 내용들이 나와줄지는 모르는 것들이니까 좀 불확실성도 좀 같이 반영이 되고 있었고,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도 외국인 수급에 좀 부정적이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약세의 요인에 기인한다, 주가 약세 흐름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은 연휴 이후에 17,5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회복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원전 산업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실 요인들이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요인들로 지나가는 요인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 원전 수주가 또 이제 SMR이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들이 계속 부각받고 있는 상황들에서 에너지 안보가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주가 움직임들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아가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